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미입니다. 저는 지금 교토에 와 있습니다.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코치입니다. 교토입니다. 네. 브라이트 스푼이라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행사가 있는데요. 약간 개별형, 맞춤형, 프라이빗한 그 패키지인데요. 보통 그 대형 여행사들이 가지 않는 곳을 주로 갑니다. 혼자서 여행하기는 조금 뭐 경로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튼 기획하기가 어렵고, 또 대형 패키지들은 대부분 그 정말 입장료 없는 그 뻔한 그런 루트만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브라이트 스푼에서는 그 중간점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거의 한 곳에 신사와 두 곳에 큰 절을 갔다 왔는데, 보통 입장료가 1인당 600엔에서 500엔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입장료가 비싼 편이죠. 600엔이면 6,000원 정도, 500엔이면 5,000원 정도. 그런 코스는 대형 여행사에서는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 공원이라든가 무료로 가는 데든가 뭐 시립이라든가 이런 데를 주로 가는데, 그러면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입장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퀄리티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입장료가 있는 두 절을 다녀왔습니다. 예. 아스카 테라라는 그 아스카 시대의 그 우리나라의 백제 시대, 아니면 뭐 그 전에 도레인이라는 뭐 그런, 하여튼 그 한국인들의 그 숨결이 많이 녹아져 있는 그런 문화유산들을 많이 보고 왔고요. 예. 또 호류사라는 또 그런 데도 갔다 왔습니다. 그 여행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 지내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나의 그 인프라로는 정말 협소하게밖에 못 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내가 평상시 가보지 못했던 거,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니는,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밤에 라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오늘 저녁 식사가 5시였어요. 5시에 한 타임, 7시 30분에 한 타임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야채를 중심으로 한 카이세키, 우리나라로 말로 얘기하면 한정식 같은 건데 약간 퓨전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나온 뭐 송이버섯, 연근, 뭐 배추, 또 이 지역에서 나온, 아니 이 지역에서 키운 그 소, 스테이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코스 요리인데 적당히 좋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남편은 이제 그 온천을 하러 갔고, 저는 화장을 지우기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야 돼서, 제가 온천한 상태로 또 라방하기는 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라이브에 참여하는 우리 저를 팔로우 하신 분들이 100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DNS WKS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다른 분들도 인사해 주세요. 잠깐 손 흔들기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드가 없어서 핸드폰으로만 준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 여행 갈 때 정말 많은 장비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작은 그 거치대 하나, 요 무선 마이크 하나, 끝. 그래서
세상 편하게. 그래서 공간도 요런 파우치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옵니다. 세상 편해요. 여기 보면 이제 요 거치대, 미니 거치대예요. 미니 거치대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또 제가 오즈모 포켓 3를 또 사용하니까 그런 부품들, 요만한 거나 딱 들고 오면 어디에서도 여러분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뭐 상당한 거죠. 지금 의자도 앉은뱅이 의자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리를 지금 쩍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여기선 최선이다. 방법이 없다. 하는 대로 하죠, 뭐. 하는 대로. 인사 주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네. 폴카님,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오늘 코디가 너무 멋집니다. 코디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니트에다가, 네, 블랙진, 네, 하나 입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진주에 대한 선입견을 좀 깬 게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옛날에 보석 세트라 그래서 큰 건 아니더라도 뭐 루비, 뭐 사파이어, 진주, 뭐 순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땐 유행이었거든요. 항상 진주라는 게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진주를 쓰는 건데 요즘은 진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캐주얼 복장인데 진주 목걸이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얇게. 이건 제가 이제 제작한 건데 진주하고 큐빅 같은 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매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해도 그렇게 언밸런스하게 보이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경량 패딩 하나 입고 다녔는데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일본이 확실히 이 지역이 또 위도가 낮아서 그럴 수는 있지만 굉장히 따뜻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어서 오십시오. 네, 개마고우님 들어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패드가 없어서 살짝 올리면서 해야 돼요. 예, 브레스님, 네, 어서 오세요. 네. 그 다음에, AMOI, 네, 하랑님, 네, 어서 오시고요. 네. 민서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은 어떻게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추울 때 제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왔는데, 요즘에 샘소나이트에서 새로 나온 캐리어가 한쪽이 바깥에서 살짝 열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큰 패딩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가림막처럼 이렇게 막는 게 있어요. 막고 그 위에 용품을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항에서 막 펼쳐놓고 막 물건 찾을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두꺼운 옷은 거기 안에 놓고 여기 와서는 이제 안 입다가 공항에서는 딱 꺼내서 경량 패딩하고 두꺼운 패딩하고 갈아입을 수 있게 요즘은 캐리어 디자인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값이 안 비싸요. 이제 샘소나이트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만드나 봐요. 훨씬 싸졌다. 싸주고 제가 요정 제형에서 그때 공부하는 걸 하나 샀거든요. 근데 받기도 좋고 괜찮던데요. 가격도 아주 저렴했습니다. 많이 바뀌더라. 에이미 하랑님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얼 입어도 멋지시다고요? 그럴 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준점은 있어요. 옷을 입을 때. 일단은 어깨를 딱 맞춰 입고요. 특히 자켓 같은 거는 저는 팔통도 많이 줄입니다. 제가 팔다리가 좀 가는 편인데 옷이 헐렁하면 더 약점이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팔통을 많이 맞추고 상체는 이 니트도 길이가 짧은 옷이에요.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기장이 긴 니트는 자칫하면 우리가 다리도 짧아 보이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길이를 조금 짧은 거를 산다는 거. 그래서 항상 좀 신경을 쓰죠. 네. 네, 미리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진님도 어서 오시고요. 에이미님이 내일 추워진대요. 그래요? 저는 일, 월, 화, 수, 네, 수요일 날 밤에, 한국에 갑니다. 네. 오늘은 절을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이 지역이 제가 나라라는 곳과 지금 저는 교토에 있는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불교에 관련된 뭐 불상이라든가 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을 때 백제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낯설지 않다? 저 기와가 낯설지 않네. 그리고 이제 가람배치라는 거는 절에서 한 동 한 동, 네, 무슨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웅전, 뭐 삼성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전가 그런 배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도 한국절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역시 일본하고 그 옛날에 한국은 많이 유통 서로 뭐 물자든 서비스든 많이 유통이 됐구나. 그리고 영향을 많이 서로 끼쳤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때는 이제 백제가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런 역사의 또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여행은 그 패키지를 신청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일행을 보잖아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는 몰랐고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셔틀을 타고 이동하는데 너무 익숙한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고 그쪽에서도 인사를 하게 됐죠. 우리 샤밀리가 제가 방송에서 저는 일본 여행은 브라이트 스푼에서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 들으시고 신청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명 팀인데 가이드 포함해 21명인데 그분 식구들이 친정엄마, 아들, 그리고 그분 그리고 저는 남편하고 둘 그래서 좀 즐겁게 같이 여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과하게 티 안 내면서 슬금슬금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샤밀리들 만나니까 너무 반갑죠. 여러분이 백제의 영향이 있었군요. 영향 많았죠. 영향 많았습니다. 일본에 오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그런 거를 굉장히 축소시키려고 하는 또 역사적 흔적이 있죠. 네. 근데 뭐, 역사라는 거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와 다르게 기록하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의 기록까지 우리가 뭐 갖다 붙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여하튼, 이거는 뭐 숨길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백제를 표기합니다. 백제를 표기한다. 근데 어느 나라든 어느 시기든 영향을 주고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떤 거를 느끼냐면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보고 그러면 한국이 참 작은 나라라고는 느껴요. 한국이 참 작은 나라다.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세계적인 컬처 문화라든가 아니면 요즘 음식도 마찬가지고 K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크잖아요. K푸드, K컬처 이런 식으로 참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는 걸 느껴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한민족들의 유전자는 대단하구나. 저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자랑스럽고. 오늘도 그 이제 식당에서 가이세끼가 이제 일본 정식인데 보통 온천장 가면 이제 기모노 입은 할머니들이 이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현대적인 곳이라서 그냥 젊은 여성들이 이제 하나씩 다 갖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영어로. 어디에서 왔느냐.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난 서울이다. 서울 어디냐. 나 강남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서울 사랑해요 그랬나? 한국 사랑해요라 그랬나? 하여튼. 어디를 가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는구나. 제가 2001년에서 2003년까지는 밴쿠버에 잠깐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가도 너 중국인이니?
이렇게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는 진짜 국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특히 일본에서도 뭐 많이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 갔을 때 특히 많이 느껴요. 유럽을 가면 이 코리안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좋고 한국이 참 자랑스럽죠. 한국이. 이번 여행은 이제 결혼 39주년으로 원래 다른 지역을 예약을 했다가 제가 또 다른 일정으로 이제 일본에 올 일이 있어서 조금 이제 연기해서 지역을 바꿔서 사실은 이제 교토의 구석구석을 보는 줄 알고 신청한 여행이에요. 근데 제가 여행을 신청할 때 꼼꼼히 일정을 못 보고 이제 날짜만 보고 거의 신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도 없고 뭐 그게 그거지라는 또 이런 안일함도 있고 근데 막상 와보니까 교토 도시를 구석구석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교토에서 굉장히 외곽이에요. 오히려 절 투어더라고요. 예. 그것도 우리 삼국시대 때 유서 깊은 그런 연고가 많은 그런 절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절이 번쩍번쩍하다면 예전의 절, 오래된 절들은 특히 일본 절들은 단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색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일본 만화 보면 왜 그 월령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혼들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느낌? 굉장히 판타지가 느껴진다 그래야 될까? 현실 세계와 같지 않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영험해 보이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에 가면 그 이제 돈을 넣는 이제 헌금함 같은 거죠. 교회 말로 얘기하면. 근데 여기는 쟁을 써요. 쟁. 투쟁할 때 쟁을 쓰고 그 다음에 금전전절 쓴 것 같아요. 여튼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메인 주제더라고요. 메인 토픽이에요. 예.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신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고요. 거기다가 이제 동전을 딱 던지면 탁 소리가 나는 게 신을 부르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을 또 표하고 예, 그러면서 또 마음이 맑아지면서 되게 좋죠. 예, 그래서 돈이 만행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돈을 바꿔줬어요. 예. 1000엔짜리도 바꿔주고 동전으로도 바꿔주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절에 가면 그냥 불전함에 놓으면 소리 보통 이렇게 지폐를 놓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폐보다는 동전을 많이 넣고 특히 5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얘기하면 5원이죠. 5엔이라는 게 그게 이제 5엔이라는 게 응원하다랑 발음이 똑같아요. 사실은 5엔짜리를 던지면서 신께 저를 응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근데 5엔도 귀하고 보통은 그냥 100엔짜리를 놓죠. 그러니까 1000원을 넣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교토의 그 도시 예전 도시를 느끼면서 약간 좀 향락적인 도시적인 그런 꿈을 꾸고 여행을 왔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 여행하는구나. 역시 난 어딜 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웃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제가 또 인트로를 너무 길게 했죠. 예, 여러분 묻고 싶은 거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 사실은 저녁 시간이라서 라방을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라방을 끝내고 온천을 하고 좀 쉬어야 돼서 아무래도 그냥 오신 분들만 또 재미있게 얘기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예,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시, 11시에 여러분 육퇴 다 끝나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럼 또 제가 너무 번거롭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내일은 또 엄청 많이 걷는데요. 예, 그래서 오늘 몸 관리 잘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남편이 벌써 예, 목욕을 끝나고 왔네요. 원래 혼자 살짝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남편이 벌써 왔어요. 그냥 진행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손 흔들기 좀 할까요? 네.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여행을 멀리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장거리, 특히 5시간, 6시간 이상, 미국은 뭐 10시간, 11시간, 13시간 이렇게 가니까,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를 이코노미를 타고 장시간 비행하는 게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몇 번 비행기에서 아픈 적이 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는 조금 넓은 넓은 좌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거리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의 비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코노미 타도 되거든요. 예. 근데 장거리는 제가 이코노미를 못 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몇 번을 제가 아팠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일본은 그냥 이코노미를 타고 와도 충분하다. 그런데 올 때 너무 운 좋게 좌석이 이제 이코노미가 오버부킹 되면서 이코노미 자리는 부족하고 비즈니스는 공석이 많았나 봐요. 예약이 안 된 게. 그래서 몇 분을 막 명단을 불러요. 예, 저도 포함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코노미 요금 내고 비즈니스 타고 왔습니다. 갈 때는 뭐 이코노미겠죠. DNSWK 예수님이 작년에 일본 여행 생각이 나네요. 좋았던 것도 아쉬운 것도 있고요. 만약에 다음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단체 여행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단체 여행도 저는 대형 여행사의 여행은 비추해요. 가격은 2, 30만 원 싸게 갈 수 있어요. 이 작은 여행사보다. 근데 제가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정말 돈을 내고 들어가는 데는 거의 안 가요. 다 무료로 가는 데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뭐 서울에 왔는데 그냥 구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공원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하는 기관에서 하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유료들도 많거든요. 예, 그거를 거의 안 봐요. 저도 이제 바로 얼마 전에 큰 여행사 통해서 유인하고 히타하고 뭐 이런 데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제대로 본 게 없어요. 예. 근데 이번 여행은 정말 우리가 절에 들어가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뭐 미술관을 내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데 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큰 여행사에서 가는 일본 여행은 저는 완전 비추다. 제가 한 번은 또 큰 여행사에서 가는 데 갔다가 정말 약만 특히 일본 오면 약을 많이 판매하거든요. 정말 약을 거의 강매하는 수준으로 그런 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일본 여행은 일단 식사가 한국하고 비슷하니까 쌀밥이니까 쌀밥에 반찬이고 된장국이니까 한국인들이 웬만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생선회 조금 나오고, 예, 그래서 식사도 편하고 거리도 가깝고, 예, 그리고 제일 이제 다른 거는 전압이 한국은 220V, 여기는 110V 요 차이 하나지 나머지들은 그게 큰 문제가 없어요. 기후도 그렇게 차이 없고 시차도 없고. 예,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일본 여행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볼까요? 제가 지금 패드 없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해가지고 네. 코펠리아님이 예비 중 학습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열심히 시킨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건지 늘 고민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비 중은 이제 6학년이고 곧 중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근데 중학교는 대부분 중학교는 1학년 1학기는 시험이 없지만 수행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1학년 2학기부터는 정식으로 시험이 있고요.
근데 수행평가에 관련된 많은 것들은 학교 알림이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디 학교로 배정받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그럼 그 중학교를 학교 알림이에서 검색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자료실 같은데 뭐 평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어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그래서 1학년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1학년 1학기 읽어야 될 책이 무엇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걸 좀 익혀야 되는지, 뭐 한글타자, 영문타자, 뭐 파워포인트, 뭐 PPT 만드는 거라든가 발표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그 중학교의 시험 기준에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중학교의 1학년 2학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족보닷컴을 보거나 아니면 동네에 있는 학원에서, 예, 우리 문제지를 갖다가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가야 돼요. 이 중학교를 가면 1학년 1학기 수행평가를 뭐를 하는구나,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 1학년 2학기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구나,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 해서 준비한 학생과 준비 안 한 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질문은 이제 학습관리라는 게 뭐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학원교육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딱 정하셔서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의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허니님이 저 이제 둘째가 생일도 빠르고 인지도 빨라서 7세인데 올해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는데 집에 오며 하루 종일 책만 봅니다. 씻기, 정리하기 등의 일상생활이 스스로 안 될 정도로 책에만 빠져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려고 숙제를 일정량 내주는데 첫째랑 너무 다르게 거부가 심합니다. 책만 읽는 것을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답은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사실 그 독서가 엄청 중요하죠. 그렇지만 독서가 중요하지만 독서가 평가되는 건 아니에요. 독서는 안 보이는 저력이죠. 그렇죠? 평가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가 일단은 뭐 7살이라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냥 우리 아이는 초1이야. 초1. 그러면 초1 교육과정도 잘해야 되고 초1 학교 생활도 잘해야 돼요. 즉 교과적인 측면과 비교과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태도면 이런 것들도 초등학교 1학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아이랑 같이 주간계획표를 만드셔야 돼요. 주간계획표. 예, 그거는 엄마주도학습이란 책에도 있고 샤론코치 TV에 주간계획표 검색하면 아마 영상이 많이 뜰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시간표도 외워야 되는 거고, 학교에서 귀가하고 하루에 내가 무슨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 계획표를 보고 행동해야 돼요. 그게 쌓여야 돼요. 예.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재미있지만 그게 지금 초1이 읽는 책이 뭐 비문학이라든가 배경 지식을 얻는 책은 주로 아니고요. 스토리텔링 중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게 재미있고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현실과 다른 세계에 있어서 그게 일정 부분은 필요하지만 그게 너무 많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독서 시간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특히 영어도 물론 할 거고요. 국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골고루 공부해서 이 아이가 이제 3학년, 4학년부터 시작하는 영어라든가 사회과학의 기본적인 거, 그리고 국어에 관련된 것들, 수학에 관련된 것들도 시간표대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주간계획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공부 습관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책만 너무 빠지고 책 속에 그 세계에만 빠진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가? 예,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거다.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대부분은 책을 좋아합니다. 네.
허니님이 주변 엄마들에게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면 부럽다고만 하세요. 예. 뭐 부러우니까 부럽다고 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 집 애들은 책도 안 읽는데 나는 우리 애가 책만 읽어 이런 고민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엄마가 오히려 조금 더 저는 심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책만 읽는다고 되진 않아요. 분명히 말하건대 아니다. 네, 푸푸님,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쿠펠리아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책을 안 읽는 엄마들은 안 읽는다고 고민을 하고, 또 책만 읽는 아이들은 책만 읽는다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균형이 맞아야 되고요. 또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으면 책 대신에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을 제공받는 도구로서의 책이기 때문에 꼭 책만이 유일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독서 같은 경우, 특히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필요하면 해요. 예. 저도 이제 아이 둘을 키웠지만 작은 애는 정말 책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읽은 아이고, 큰 애는 생각보다 책을 또 많이 안 읽었지만 나중에 자기가 정작 필요하니까 엄청 열심히 읽고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게 좀 필요해야 돼요. 필요하다고 느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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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 칸도님이 대전 비학군지 초3 여하고요. 신랑이 미국 주재원 이야기가 몇 주 전부터 나오더니 방금 3월 1일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제가 아이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영어 노출은 어릴 때부터 계속 했고 현재 에이프릴 어학원에 다닙니다. 아이 성격이 많이 내성적입니다. 3학년인데 3월 1일 이제 미국 주재원으로 간대요.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3-2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얘가 바로 그레이드 4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3학년하고 4학년, 특히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 미국의 그 교재가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뭐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그 지역이 나왔는지 어느 초등학교 가는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 그 초등학교의 커리큘럼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레이드 3로 가는데 무엇을 배우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만일에 우리 아이가 3학년 4학년 됐는데 미국 역사를 배워, 히스토리를 배워요. 근데 우리는 영어도 못하지만 컨텐츠적으로 미국 역사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글책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곧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적어도 내가 미국 학교 가서 자기소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말하는 거를 내가 받아쓰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적인.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난 이런 걸 공부해서라고 약간 패턴처럼 외워서라도 내가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퍼 작성도 좀 하시고 스피치도 시키시고, 더 근원적으로 말한다면 단어라든가 문법적인 걸 미리 좀 공부해 두면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한국 공부는 이제 주재원이니까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어차피 돌아오신다면 거기에서 EBS 통해서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강의도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얘가 적응하는데 신경을 쓰고 컨텐츠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여튼 축하드려요. 네. 요즘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예. 네. 푸푸님은 질문을 다시 올리시고요. 네. 미리님 거 먼저 볼게요. 초3 이번에
황소 심화반을 등록했어요. 막상 다니니 문제가 다 찐 심하라 한번 놀라고 숙제 검사하러 가야 하는 것에 2번 놀랐습니다. 아들이나 저나 너무 준비 없이 붙었다고 그냥 신나게 등록했나 봐요. 예습 없이 수업을 따라갈 수는 있을까요? 심란합니다. 보통 적응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케바케죠. 근데 내가 예습을 해서 따라갈 수 있으면 다니고, 만일에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셔도 돼요. 거기 뭐 안 다닌다고 인생에 큰 영향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다음에는 꼭 준비를 해서 가야지, 이게 무슨 레벨 테스트도 아니고 그 학원에 다니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 여하튼 그 학원에서 얘를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따라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적응해서 이겨내 보든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이렇게 용을 쓰며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어서 포기해도 된다. 근데 너무 처음부터 포기하면 아이가 앞으로 많은 일을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오히려 저는 걱정스러우니까 좀 해보고 하다가 이 일은 아닌가 봐요. 좀 많은 거죠. 뭐 황소 안 다니면 어때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적응 시간은 애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예, 그게 무슨 뭐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음에는 꼭 준비하고 가는 거다. 이거는 엄마가 좀 잘못한 거예요. 아이한테 쓸데없이 이렇게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온시스님이, 네. 아이가 학원 레벨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학 때 레벨업을 위한 영어 특강을 해달라고 합니다. 한 달 비용이 170만 원이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닌데 과연 현명한 선택일지 모르겠어요. 토플 영어학원인데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한테 아이 학년이라든가 이걸 왜 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죠. 알려주셔야죠. 필요는 뜬금없이 학원에서 토플 학원인데 영어 특강이 한 달에 170만 원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이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예, 좀 더 본인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핑크님이 초3, 초6 되는 남자 아이들 일본 여행 추천지 있으실까요? 일본에 처음 가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면 과거를 보는 여행보다는 미래를 보는 여행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와도 도시를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앞선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약간 시간여행 같은 느낌? 한국의 미래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 그런 느낌으로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뭐 디즈니랜드? 그것도 아이들은 좋아하죠. 예. 저는 일본에 온다면 뭐 도시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도쿄라든가 뭐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허니님이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로로맘님이 내년에 초6, 초4 남매에 페이스턴 국제학교 비인가를 보내면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건 기러기 생활이라 국내 외국인 학교는 자격이 안 돼요. 비인가라도 보내면 아이들에게 더 좋을까 고민입니다. 한국 교육도 훌륭하지만 지방이고 아이가 욕심이 있어서 글로벌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진로를 정하진 않았지만 세계를 무대로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지역이 어딜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 학교 다니다가 국제중을 시험 보는 건 어때요? 비인가 국제학교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네. 그리고
학비도 너무 비싸고 언제까지 이 비용을 대실 거예요. 예. 그러지 말고 지금 시기는 열심히 한국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다가 국제중부터, 특히 청신국제중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글로벌 코스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제대로 된 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유리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조금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학년은 너무 학년도 높아요. 예. 국제학교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미국 대학을 가더라도 고등학교, 중학교, 정식 학교를 나오는 거랑 비인가를 나온 거랑은 많이 다르고요. 예.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아요. 어차피 애들 힘들게 돈 많이 들여서 키우는 거잖아요. 예. 자, 아이아이 칸도님 귀한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코치님 좋은 대로 적응 잘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좋은 기회고, 네. 네. 미리님이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더 지켜볼게요. 아직 2번 갔으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지켜보지 말고 도와주세요.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뭐 어려운 거는 같이 뭐 풀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엄마가 약간 서브 티처 같은 느낌?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야지 아이가 학원도 적응을 잘 하죠. 이렇게 하는 거다. 엄마들이 할 게 많아요. 근데 뭐 아이들 어릴 때 그런 거 하는 거죠. 뭐. 예. 핑크님이 코치님 여행지 추천 감사합니다. 네. 네. 허니님이 초등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는 여행을 추천한다는 말씀이 와닿네요. 그쵸? 예. 제가 이제 그 초등들한테 유럽을 가지 말라는 게, 유럽은 과거를 보는 여행이거든요. 그리고 가면 막 다 쓰러진 유적지, 아니면 막 소매치기가 많다. 실제로 뭐 바티칸 같은 데 가면 그 변기도 다 뜯어가가지고 변기 카바가 없는 그런 화장실이 많아요. 그거를 보고 우리 애들이 뭘 느끼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여행지는 비추합니다. 더 커서 특히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세계 역사를 많이 알고 뭐 신화도 많이 알고 그러고 유럽 가야 되거든요. 예. 잠깐만요. 네. 제가 패드가 없어서 조금 진행이 원활하지는 않는데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뭐. 네. 항상 요즘에 제가 제일 느끼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단기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익히는 게, 그리고 실행하는 게 또 지혜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 탓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는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다. 오늘 손 흔들기 한번 해봤더니 또 뭐 안 해드리기는 뭐하고 또 되게 많네요. 네. EHSK님이 고민이 많아요 이랬는데, 예, 질문을 올리셨나요? 예, 질문 한번 다시, 뒤에가 있네요. 아이가 소마를 3년 다니고 와이즈만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실수로 틀린 게 많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실수로 틀렸다고 해도 그거는 위안이 안 돼요. 그냥 얘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아예 담백하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뭐 연산이 안 된다. 그럼 연산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아이가 문제 자체를 읽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간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 초식에 놓고 시간의 개념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글자를 틀리게 쓴다. 정확히 못 쓴다. 글자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실수로 이런 말은 나를 위안하는 건데 합리화하거나 효과는 없어요. 그보다 오히려 원인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게 더 발전합니다.
로로님이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의 국내 비인가와 차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해외에서는 인가받는 교육과정이라요. 조금 신중히 고민하겠습니다. 물론 그 미국에 있는 학교 중에 여기에다 분교 형태로 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학교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식으로 서류가 안 돼요. 예, 다 알거든요, 그것도. 예, 그래서 그냥 이거는 상업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학교에서 그 마케팅 하는 거랑 홍보하는 거랑을 여러분들 그 진실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 거기는 그냥 홍보. 뭐 교육업도 장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맞게 하겠죠. 그죠? 허니님이 초2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 공립학교를 2개월 체험하면 어떨까요? 요즘 방학 이용해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영어 수준은 파닉스 떼고 ORT 3단계를 읽고 있는데 스피킹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저라면 지금 시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초1, 초2가 뉴질랜드 가면 뉴질랜드 그레이드 1 and 2인데 너무 쉬워요. 한국에 그냥 킨더 수준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 공부를 좀 시키다가 진짜 이렇게 단기간에 가고 싶다. 그러면 3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가서 아 영어를 배우니까 편리하구나. 영어를 못하니까 불리하구나. 이런 걸 깨닫는 게 나아요. 지금은 그냥 아예 그냥 놀러 가려면 놀러 가라. 그냥 아예. 이거는 공부를 목표로 했는데 실제는 공부가 안 되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거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애기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도 원투는. 예, 그래서 저는 학년적으로 좀 안 맞다. 그냥 대놓고 아예 여행을 가든가 아니면 조금 더 컸을 때 아이가 되게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럴 때 가라. 예, 지금은 좀 비추. 네. 오늘 또 제가 너무 냉정하게 답을 드리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제가 좀 냉정하게 답하는 것 같은데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하트 좀 한번 날려보실래요? 저도 여러분 생각을 좀 들어봅시다. 그렇죠? 네. EHSK님이 사고력 그만하고 교과 과정으로 가도 될까요? 초3? 네. 교과 과정 가도 됩니다. 3학년이면 사고력 그만. 사고력은 7세, 8세, 9세 요 3년이 골든타임입니다. 네. 제가 일본까지 와서 이렇게 굉장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라방을 하면서 덕담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좀 냉정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명확히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예. 그쵸?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예. 돈 아까워요. 1학년 2학년 때 가는 거 그냥 엄마가 애들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셔도 되고요. 예, 공부는 아니다. 아니에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예. 그 시기는 그렇게 돈을 들일 시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돈 들일 일 많습니다. 돈 아끼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축하라고. 네. 허니님이 아니에요.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허니님도 속 시원합니다. 그랬어요. 다행이네요. 예. EHSK님도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까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일본 호텔의 특징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라운지에서 투숙객들을 이용을 해서 음료랑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그런 그 프로모션 같은 거죠. 그런 걸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뭐 식사 후에 뭐 9시인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라운지에서 거기는 맥주는 없었어요. 위스키하고 그다음에 음료하고 뭐 스낵 같은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셀프로 먹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도 그 식당에서 한쪽 코너에서 산토리 맥주랑 그다음에 일본 사케, 그다음 위스키, 그다음에 음료들, 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처럼 돼 있더라고요. 요즘 이게 일본 그 호텔에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은 그냥 이렇게 산속에 있어가지고
뭐 편의점도 안 보였고 사실 어디에서 뭘 밴딩머신 같은 거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맥주 한 잔 반, 사케 조금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예. 근데 뭐 취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뭐 그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먹잖아요. 그럼 식사를 잘 못해요. 예. 왜냐하면 술은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예. 밥이 잘 안 넘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한 거죠. 밥이랑 반찬을 그만큼 먹는 거나 밥을 덜 먹고 그렇게 먹는 거나 그렇죠. 기분은 좀 좋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그리고 특히 회 같은 걸 먹을 때 저는 물하고는 잘 못 먹겠더라고요. 몇 점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맛있었어요. 예,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오늘 식사 뭐 하셨나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겨울이니까 집에서 예, 오뎅 끓여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예, 오뎅. 예. 근데 오뎅을 끓일 때 우리가 보통 왜 그 상어 어묵 이런 걸 예를 들어 사면 여러 가지 종류의 오뎅과 안에 스프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만 끓여도 맛있는데 실제 더 맛있게 끓이려면 쯔유를 좀 넣으면 맛있어요. 예, 여러분 그 식재료 파는 데 가면 쯔유라고 일본의 그 양념 간장 같은 거죠. 예, 그거로 뭐 소바면도 소바 그 소스도 만들 수 있고 오뎅 같은 데 넣어도 되게 맛있고 미소시로 끓일 때도 살짝 넣어도 맛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로 조금 가미해서 오뎅도 이제 가마복고라고 일본 오뎅이 되게 맛있어요. 오뎅은 그냥 생선살을 몇 퍼센트 하느냐가 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정말 싼 거는 생선살보다 밀가루가 더 많은 거고 생선살이 100%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고급이죠. 좀 비쌉니다. 그래서 되게 맛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글보글 전골식으로 끓여도 좋고 거기에 중국 당면 같은 거 넣어도 되게 맛있어요. 예, 그래서 아들과 함께 식탁에서 끓여 먹는 그런 나베 같은 거죠. 예, 나베는 냄비란 뜻이에요. 예, 그런 것도 되게 맛있다. 피자 만들고 있어요, 신지혜님. 아, 그래요? 예. 미소님은 햄버거 먹었다고. 아, 그래요. 아이들이 다 좋아하는 거 드셨네요? 네. 네. 자, 봅시다, 또. 아, 신지혜님 지각하셨다고요? 예, 제가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라방을 열어가지고, 네. 볼까요? 네. ASDFIO님. 안녕하세요. 현재 단설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 단과학원, 갑의 미술을 다니는 6살입니다. 저는 소위 영유는 관심이 없는데 사립초는 생각이 있어요. 또래보다 늘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는 여아인데 사립초를 위해 7세 때 영유 1년차를 보내야 하는지 너무 고민입니다. 내가 만일에 사립초 추천이 됐어? 갔어. 근데 거기는 영유 3년, 4년 다녀온 아이들이 있어. 근데 나는 영어 단과학원에서 뭐 6세니까 뭐 굉장히 뭐 파닉스 배우고 있겠죠. 그러면 스타트 라인이 다른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 그래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워딩이 소위 영유는 관심이 없는데 이 단어부터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는 필요 없어 라고 안 다녔는데 근데 마침 또 사립초를 보내려고 하니까 분명히 애들하고 실력 차이가 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무시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왜 소위 영유는 관심이 없는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혹여 엄마표 영어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아니면 돈이 아까워서 그 돈을 쓰기가 싫어서 그러신 건지 뭐 다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아예 난 사립초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데 영유는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 사립초를 가려고 하니까 영유하고 지금 충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답을 아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사립초를 가기 위해서 영어를 적어도 주 5일 하루에 6시간 이상씩 공부를 계속 시켜야지만 그나마 비슷하게 아이들과 실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절대적인 학습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시키는 데 가는 게 더 맞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경제적인 거는 배제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아시겠죠? DNS님이 탕수육 아이 먹이고 조금 있다 모나르떼 영어 온라인 수업 들어가요. 모나르떼 영어 온라인 수업이 뭐죠? 저희가 모르는데. 모나르떼 영어 온라인 수업이 뭘까? 비학군지 사는데 온라인 수업도 집중해서. 예. 아이가 영어 잘하지 않아요? 예. 모나르떼 내가 어디서 들어봤었는데 이거. 예,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좀 설명을 좀 올려주세요. 푸푸님은 초3 남아 광주 수완. 네, 한국사를 좋아하는 아이다. 인물 통사까지 끝내고 한국사 검정시험을 준비 중에 있다. 엄마 욕심에 한국사보다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사를 얼마만큼 비중을 두어야 될까요? 아직 학년이 어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뭐 원없이 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죠 뭐. 근데 한국사만 하면 안 되죠. 초3은 제일 중요한 과목이 국어와 영어입니다. 그것도 잘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한국사 잘하면 문제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한국사만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즉 비중이 낮은 과목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요 과목이 초3, 초4부터 사회, 과학, 영어가 새로 시작하고 국어, 수학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과목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 세계사 문화를 배우는 수업이에요. 그게 그래요. 요즘 뭐 온라인 수업이 워낙 잘 돼 있고 온라인 수업은 그래요. 진짜 자기 주도예요. 그리고 소통용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하고 계속 소통해야 돼요. 질문도 하고 그리고 숙제도 제깍제깍 하고. 그래서 온라인이 자기 주도가 되고 소통만 된다면 오프보다 훨씬 괜찮죠. 예. 아, 푸푸님 수학 영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하라고 해요. 뭔가 하나를 그 임계점까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해본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이들의 전체적인 학업 능력에 있어서. 내가 한국사를 초3인데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하는 것까지 해봤다.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그 원리 그대로 국어도 할 수 있고 수학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뭔가 공부를 할 때 엄마들이 자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만해야겠구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그 발달 단계랑 안 맞을 때는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때가 되면 그냥 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또 다로 하니까 네, 괜찮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질문을 끊긴 분들은 다시 제대로 올려보세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네.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 올해 수능, 네, 국어, 수학, 영어, 네, 수능 분석 강의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윤기훈 원장님, 수학자가 윤기훈 원장님하고 수능 수학 분석 강의 올려드렸는데 그거 꼭 보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게 여러분이 특히 초등, 중등맘들이 뭐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능이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수능은 94학년도부터 시작된 시험이니까 30년이 넘은 시험이에요. 이제 할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수능이 많이 바뀌면서 개념 중심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황소든 어디든 어떤 게 속진으로 선행하는 거는 사실은 수능과 결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꼭
수능 분석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분석 강의 너무 좋죠. 맞습니다. 예. 특히 제가 정말 전문가들하고만 강의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크게 멀리 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지 여러분이 지금 작은 거에 얽매이질 않아요. 그런 거를 모르면 나 황수업 어떻게 해요? 뭐 선행 어떻게 해요? 뭐 대안학교 어떻게 해요? 막 이런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입시를 진짜 알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학생을 뽑는지 안다면 그런 고민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정말 정면 돌파하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핑크님,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핑크님은 핑크, 바이올렛, 스카이 블루 이런 색깔 좋아하세요? 예, 전 스카이 블루 좋아합니다. 네. 신지혜님이 송강상에 이베리코 맛있게 먹었어요. 옆집이랑 나누셨다고. 아, 잘하셨네요. 오늘까지네요. 여러분, 네이버 스토어에서 송강상에 찍으시고, 지금 아마 한우 불고기랑 이베리코 돼지갈비만 남았을 거예요. 그거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예, 오늘까지 샤멜리를 특가니까 얼른 가서, 예, 구매하세요. 이게 아마 한정판이에요. 예, 맛있죠, 이베리코. 예, 한우 불고기도 되게 맛있어요. 갈비는 품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른 가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NUL, 눌, 네, EUNG, 네, 님, 네, 누룽지군요. 네. 네, 예비초일 해운대 영유 3년을 다녔는데 MI는 터무니없는 점수로 떨어졌고 트윙클은 두 번째 반을 합격했습니다. 두 학원 다 3점대 수업을 진행하는 건데 학원에서 평가하는 부분이나 쟁점으로 보는 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기본 수준을 요구하는 입퇴를 한 건데 한 곳은 너무 바닥이고 한 곳은 나름대로 평가가 그거는 뭐 이거는 고민하지 마요. 그냥 뭐 트윙클이 됐구나. 대치동에서는 트윙클이 더 높게 평가받으니까 그냥 MI는 잊어버리고 예, 그냥 트윙클 다니면 되죠.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분석하면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냥 트윙클하고 인연이 됐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시라. 괜찮습니다. 네, 이런 거 고민하지 말아라. 네, 두 학원 차이 없어요. 학원 맘이다. 야, 트윙클이 더 좋다. 그렇게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거 분석해서 뭐예요? 어차피 인연 없는데. 그렇죠? 아시겠죠? 네, 와우, 네, 감사합니다. 뭘 고민을 해요, 그까짓 거. 예. 그리고 학원은 어딜 다녀도 큰 차이도 없다. 예. 나중에 보면 뭐 그거 기억도 안 나요. 어느 학원 다녔는지. 예, 그런 거 별 의미가 없으니까 팅클 열심히 다니고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유아 초등 유아 영어, 초등 영어, 이제 그런 이제 사교육단에서는 뭐 빨리 뭐 영어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라 그런 거 없어요. 유아 영어, 초등 영어 다르고, 중학교, 고등학교 내신 영어 다르고, 수능 영어 다르고, 공인 영어 다르고, 과목이 다른 거다. 근데 지금은 그거 할 타이밍이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완성이 어디 있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초등들을 막 수능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꾸 그런데 여러분이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그 샤론코치클래스닷컴이라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제대로 진짜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입시에서 어떤 아이를 뽑는지를 안다면 그런 고민 여러분 안 하세요.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예, 그렇게 하는 거다. 자, 오늘 굉장히 그래도 제가 원래 처음에는 좀 나긋나긋하게 하다가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잠깐 시간이지만 또 교토에서 여러분하고 또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예. 제 방으로 또 한 번 더 보셔도 되고요. 나중에 그 샤론코치 TV에 올라가는 거 보셔도 되고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 수능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윤기현 쌤, 예, 그다음에 엄태욱 쌤, 하지원 쌤 일단 국영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큰 그림을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